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4월 8일입니다. 저희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제목 옆에 더보기도 있습니다. 더보기를 보시면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여러분들의 관심거리 될 만한 일들이 안에 있습니다. 마음껏 자료들도 퍼가시고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에 한 보수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중동 미디어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자,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중동 지역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는데요. 자, 이곳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 대한민국 헌재에서의 파면에는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었다. 즉,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에 침투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는 이제 예편을 했죠. 전역을 하고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마크 밀리라고 하는 미국의 합참 의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마크 밀리는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공격할 경우 내가 먼저 미국이 공격하기 전에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과 아주 밀접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미국의 군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합참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미 중국 공산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그렇게 별도의 의사 전달을 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느 곳 할 것 없이 학계, 연예계까지도 중국의 마수에 걸려서 중국에게 포획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소위 간첩 성향을 띠고 그보다 더한 일까지 하고 있는 친중 인사들, 종중 인사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100만 정도가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죠. 일세례면 150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중국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200만에서 한 500만 정도, 이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33년간 1992년 8월 달에 한중 수교한 이래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회 곳곳에 요소마다 중국인들이 안 박혀 있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과 또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판결을 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공산당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내지는 그들의 발 아래 엎드려서 조아리고 있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아마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드리고자 했던 이 가짜 선거, 공명하지 못한 선거, 정직하지 못한 이 선거를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조건으로 악용해 왔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를 친중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선거에 직접적인 간섭을 그동안 해왔다고 하는 점, 자, 이런 점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본 팍스뉴스라고 하는
미국 내 가장 큰 미디어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팍스뉴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보도는 지금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보수 매체 중에 보수 매체죠. 이 팍스뉴스 채널을 통해서 4월 5일 현지 시간입니다. 중동 미디어 연구소 MEMRI Middle East Media and Research Institute라고 하는 이 중동 미디어 연구소에서 에나 마자르 바루두치라고 하는 이 디렉터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중국 공산당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 하에 그 중국 공산당의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중동 미디어 연구소 Middle East Media and Research Institute는 이스라엘의 전직 아만이라고 하는 군사 정보 기관이 있습니다. 아만, AMAN. 자,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은 해외 첩보 수집과 비밀 공작을 하고 있는 모사드가 있고요. 국내 보안 방책을 주로 전담하는 신베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는 이 아만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스라엘 전직 아만 출신 대령이 바로 이 조직을 만들게 된 바로 장본인입니다. 거기다가 여성이 한 분 또 있는데 그분 역시 이스라엘계 미국인입니다. 정치학을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 분이 둘이서 1997년도에 공동으로 설립한 주로 워싱턴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싱크탱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자르 바루두치 연구원은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은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친중 인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중국이 한국 내에서 친중 세력을 키우려는 장기적인 전략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중국 공산당은 경제협력, 정치자금, 은밀한 이익 제공, 심지어 불법적인 성접대까지 동원하여 한국의 정치인들을 길러왔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해치면서 미국을 배제한 채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자르 바루두치 연구원은 중국은 이런 훈련을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이 실제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라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한 시민운동가가 최근 두 차례의 총선에서 이 4.15 총선과 4.10 총선을 얘기하겠죠. 이 두 차례의 총선에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그 한국의 한 시민운동가의 얘기는 바로 이 중국과의 연계 가능성이 바로 한국에서 벌어졌던 두 차례 총선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팍스뉴스는 해당 한국 시민운동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팍스뉴스의 보도가 나오게 되자 지금 중국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은
박스 뉴스의 보도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고 또 한국 대사관에서도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도 대단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 지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기술 탈취 등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막고 있어 탄핵이 불가피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마자르 바루두치 연구원은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명의 친미 성향 한국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번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파 후보 제거 패턴의 일환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루마니아의 우파 대선 후보인 칼린 게오르게스크와 프랑스의 마린 르펜 우파 정당의 대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선거 출마가 금지되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마자르 바루두치 연구원은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중국은 이 중요한 전략적 지역을 차지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중동 미디어 연구소 이곳은 말입니다. 지금 이갈 카르몬이라는 분이 있어요. 1946년생인데 어려서 태어나기는 루마니아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4살이 되던 1950년에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고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죠. 이스라엘 국방군에 거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군 정보부가 있는데 그 바로 아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뭐 평생이라고 하기보다도 한 대령될 때까지 한 20년 이상을 그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97년도에 이 중동 미디어 연구소를 만들 때 이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메이라브 웜서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워싱턴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에 대학 교수 생활도 했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남편이 되는 그 데이비드 웜서는 바로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자유우파 진영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은즉슨 이 지금 중동 미디어 연구소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라고 지금 폭스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중동 미디어 연구소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FBI나 CIA나 모두가 다 공통된 의견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요, 과거 제가 CIA하고 그 관계를 갖다가 노무현 김대중의 10년을 갖다가 뒤엎어버리고 관계 정상화를 할 때 굉장히 그날 아주 그냥 양국 간의 우리 정보요원들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서로가 이제 앞으로 잘 믿고 서로 돕자라고 의기투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미측 요원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회사 그 암흑에 있잖아, 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계속 뉴욕만 3번 나온 걔 말이야. 그러더니 걔는 말이야, 실력도 없는 놈이 말이지, 무슨 미국에다가 처자식들 다 데려다 놓고, 비싼 집 사놓고 차 굴려가면서 그러고 사냐? 너네도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 그런 식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니네는 해외 업무만 하는 조직인데 무슨 그 안에 니네 나라에 가갖고 우리나라 국정원 출신이 가서 집을 사고 애들을 마누라를 보내고 사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FBI가 알면 모를까? 아니면 그 뉴욕 경찰이라면 모를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문 열고 들어가면은 FBI고 문 닫고 나오게 되면 거기가 CIA인 거야. 그 말을 끝에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 울타리 안에 다 모여 있지만 미국은 울타리를 달리하고 나가서 서로 건물은 유지하고 있어도 결국에 한 집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 안에서도 보안국이 있고 방첩국이 있고 뭐 수사국이 있고 공작국이 있고 분석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사람들 역시 이쪽은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 그리고 이쪽엔 CIA, 중앙정보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중동미디어연구소에서 나온 이와 같은 평가는요, 미국의 가장 큰 매체인 팍스뉴스 채널을 통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또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지금 그저께입니까? 동해안 삼척인지 강릉 쪽에서 지금 FBI가 제공한 첩보에 의해서 수색을 해서 자그마치 마약을 2톤이나 찾아냈습니다. 그 정도 분량이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마치고도 남을 물량이에요. 자, 그러면 FBI가 왜 이번에 이런 제보를 해줬을까, 우리한테? 뭐 때문에?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야, 대한민국, 너네들 내가 앞으로 보다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을 해나가겠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파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있었는데 너네들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이런 식으로 너네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할 경우 우리가 그냥 두고 보지 않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암약하고 있는 친중 매국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중 매국노 이 승냥이 떼들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미 그리고 자유애국 충성파들이 똘똘 단결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 계시고 여전히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조금 더 지혜를 가지시고 좀 멀리 그리고 깊이 그렇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요, 우리 지금 6월 3일경 대통령 선거에 또 수천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보복 관세를 해? 그럼 앞으로 더 때려버릴게. 그럼 지금 한 115% 정도 관세가 이제 철퇴를 맞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1년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가기도 힘든데요. 예, 그러면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6월 초에 가서 할 일입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4월달과 5월달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저 이 핵무기만 맞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으로부터 너무나 심각하게 두들겨 맞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실망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되고 이제 끝장난 것 같아.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미국이 FBI를 통해 갖고 우리한테 지금 마약에 대한 첩보를 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약은요, 바로 문재인 정권과 친중 매국노, 친북 매국노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버닝썬 같은 사건이 그런 거죠. 청와대 파견 나와 있었던 경찰청의 경찰장 출신의 윤규근 총경이라는 사람, 그리고 전라도 조폭들, 이거를 감싸주고 있던 문재인 정권, 이 모든 것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반문화 유흥가를 마약으로 섭렵해버렸던 바로 그와 같은 일인데, 그것도 덮어져 버렸어요. 제대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자, 지금 마약, 위조 지폐, 그 다음에 또 뭐 암호화폐, 또 뭐 가짜 담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한 괴뢰 집단의 주요 수입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원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당이라고 하는 저 정치 세력들, 친중, 친북, 종중, 종북자들과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미국 쪽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커다랗게 지금 워닝,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가면, 그렇죠, 이제 양산에서 지금 아방궁 지어놓고 떵떵거리는 문재인한테 바로 칼날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12.3 계엄은 참 잘하신 건데, 미국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문재인이 북한과 연결돼 있고 중국과 연결돼 있고 마약과 위조 지폐와 암호화폐와 이런 온갖 국제 테러 단체들이나 하고 있는 이 범죄와 아주 깊게 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조사를 안 했냐는 것이 지금 이제 캐시 파텔 FBI 국장으로 바뀌고 존 레클리프 CIA 국장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미국의 주요한 정보기구에서 바라봐 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의문점들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그렇게나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다. 국정원 공작하라고 특별활동비를 내려줬는데 그거 가지고 김정숙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맞춤하면서 옷으로, 폐물로, 핸드백으로, 구두로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동안 그 수백억 대인지 수천억 대인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분도 못할 정도로 김정숙이가 돈을 펑펑 쓰고 다녔는데 그런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뭐 이집트를 통해 갖고 뭐 6억 달러 보낸 거, 그 다음에 뭐 방송 장비 평양에 두고 온 거, 온갖 것들이 신경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이 USB 안에 지금 주한미군의 주요한 정보까지 수록을 했다고 하니 미국이 지금 꼭지가 돌겠죠. 그리고 그 많은 비밀을 담아놓고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는 다 삭제해뒀으니까 염려치 말고 가져가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여족죄입니다. 간첩죄입니다. 반역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2.3 계엄을 발동할 때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언급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과 민주당 애들이 반국가 세력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만큼 더 심각한 반국가 세력은 문재인과 그 일당들입니다. 지금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아직도 민주당 내에도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문재인의 목을 쳤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지금 미국 친구들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 보면은
왜 너네들은 그런 거 안 했냐. 특히나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김규현 씨가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그 문재인에 대한 조사를 왜 안 하느냐고, 김정숙에 대한 조사를 왜 안 하느냐고 했다가 지금 뭐 괜히 12개가 걸려갖고 지금 이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죠. 근데 김규현이라는 사람이요, 그 외교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쫄보 중에 쫄보인가 봐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고발을 했으면 법정에 나와갖고 우리 서로 면대면 하고서 진위를 밝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겁쟁이. 응?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국정원장 시켰는지, 임명권자가 누구였는지 참 너무나도 아쉬운데, 자, 이런저런 식으로 지금 뭐 죽은 아들 불알잡기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잘 보시면요, 지금 유럽이요, 특히나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이자들이 지금 다시 중국하고 지금 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를 갖다가 떼내서 러시아를 갖다가 위무를 해가면서 그 사이에다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요 망나니를 하나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를 끌어당기는 까닭은요, 중국에 대해서 반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북한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친중으로 지금 이렇게 경사돼서 지나치게 빨리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북쪽의 김정은이로 활용을 해서 중국을 박살내는데 활용을 하고, 또 북한을 개방하고 거기다가 미국 대사관도 설치하고 하면서 급작스러운 북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전략가들이나 미국의 CIA나 이런 데서는 그 짓을 하겠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서 제가 CIA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100%가 아니라 100만% 북쪽 아이들을 불러내서, 얘들아,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로운 점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일로 와. 응? 그리고 우리가 하자는 데서 중국 때려잡자. 우리가 너네들 지켜주고 할게. 응? 정원아, 원산에 해변 개발하자. 응? 스키장도 한다고 애썼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스키장도 만들어주고, 호텔, 리조트, 골프장, 뭐 승마장 다 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 돌아서라. 쉽게 포섭해 올 수 있어요. 결국 그것도 이겁니다. 돈. 응? 돈이에요. 돈 뭐 적당하게 집어주고, 정은아, 앞으로 형님들하고 잘 지내야지 하면서 다독다독 걸어주고 하면은 그 녀석이 그래도 곧잘 말은 들을 수도 있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가 친근해지면서 얼마든지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합종연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종중, 친중, 매국노 집단이 어디입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이 민주당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과 함께 크게 이 부정선거를 퇴치하고 일소하는데, 앞으로는 용어도 공명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혹은 클린 선거를 하기 위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앞으로 바꿔나간다라고 용어도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election fraud 혹은 뭐 election fraudulent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 선거다, 부정 선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면 아직도 이 정말 이 부정 선거를 부정하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늙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애들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은
이 부정선거를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켰다는 것이죠. 자, 이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또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